어떻게 하면 서울대 의대를 보낼 수 있나요? 한 2박 3일 정도는 잠을 안 자고 아이를 지켰던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 대기를 해놔야 아이가 태어나서 갈 수 있다는 학원인데 히든카드가 하나 있어요. 모두 다 놀라시겠지만 저만의 특별한 아이와 소통법은,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이강산 학생 엄마 조경숙입니다. 쉬운 길만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쉬운 길. 아이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본능적으로 손빨기 욕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잠을 설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손을 쪽쪽쪽 이렇게 빨려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입으로 가는 그거를 한 달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한 번 습관이 손빨기가 들면 다시 고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에 한 2박 3일 정도는 잠을 안 자고 아이를 지켰던 것 같아요. 손 위로 올라가면 빼주고 올라가면 빼주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한 3일 정도 되니까 안 가더라고요. 아, 내가 2박 3일을 노력해서 평생 손빨기를 안 한다면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치원을 다닐 즈음에 어머니들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침에 집 앞에서 셔틀을 태워서 점심 먹고 낮잠 한숨 자고 4시, 5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많이 선택하죠. 근데 저는 아이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유치원에 가 있는 건 정서적으로 아이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을 가서 점심 먹지 않고 12시 20분에 하원하는 그런 유치원을 찾아보냈습니다. 엄마가 시간을 좀 희생한 거죠. 유아기 때 아이가 가장 처음으로 사회에서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거 규칙을 배우는 제일 처음이 대소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회화의 첫 걸음을 저는 긍정적인 자극을 줘서 아이를 성숙한 아이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가지고, 정말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했을 때는 쉬는 화장실에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요 정도로만 알려주고, 정말 잘했을 때는 완전 오버해서 너무 잘했다,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 있어, 그런 거를 정말 오버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굉장히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이.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보통 가장 하기 쉬운 게 이거 하지 마, 여기다 응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인데, 사실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잘했을 때는 정말 좀 과하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자기 자존감이 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전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탄력 회복성이 좀 좋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는 저의 개인 대피셜입니다. 아플 때 조금 힘들죠. 내 몸이 아플 때. 그때는 저도 쉬어갔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현재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저는 가장 크게 저가 힘들고 중심이 무너지고 이렇게 나자빠지고 싶을 때 저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토였던 것 같아요. 아이 강산이를 키울 때 공부를 한 번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시켜본 적은 없고, 공부의 모토는 놀이였어요. 숫자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분수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시계 보는 법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놀이하면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받아들이는 아이에 따라서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고 또 빠를 수 있고 그러겠지만,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용량을 좀 키워줬던 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싱크대 밑에서 냄비 꺼내면 냄비로 두드리면서 뭐 음악 악기 연주 이런 거 해보고, 과일 같은 거 먹을 때도 뚜루룩 이렇게 깎아서 주는 것보다 이제 씨를 뺄 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씨를 빼고 아이를 보여주면, 우와 이거 세모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양 같은 것도 아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피자 먹을 때도 8분의 1 이런 거 정말 쉽지 않았던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피자 먹으면서 너 한 조각 먹었으니까 8분의 1쪽 먹었다, 8분의 2쪽 엄마가 먹었다,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놀이가 곧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했어요. 뭐든지 책 읽기도 같이 했고 글쓰기도 같이 했고, 설거지 할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해라, 이렇게 둘이 대결을 하는데, 아이가 숙제를 자기는 아직 덜 했는데 제가 다 한 것처럼 보이면 자기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설거지 다 끝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아니 아직 설거지 안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좀 속도를 좀 늦춰서 이렇게 승부욕에 자극을 좀 시켜서 아이가 어쨌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준 거죠. 내가 엄마를 이겼다 라는 뭐 이런 걸 아이가 가지면서 굉장히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끝내고 나도 끝내면 끝내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아이가 먼저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조금 잡아갔던 것 같아요. 수학은 정말 엄마표를 많이 했고요. 그냥 온 집이 다 그냥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저희가 뭐 6층, 1층 이렇게 하니까 그거 누르면서, 그리고 이제 11층을 뭐라고 읽느냐, 이거는 10이 하나 있는 것과 1이 하나 있는 거니까 11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15층까지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쭉 이제 15층까지 읽어보면서 그렇게 숫자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든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번호판 더하기, 빼기, 큰 수 만들기, 적은 수 만들기, 뭐 곱해서 몇이 나오게, 몇보다 이상 나오게 하기, 그런 놀이를 늘 차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거는 그런 새로운 놀이를 찾아내는데 저도 많이 처음에 어렸을 땐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스스로 저것도 한번 해보자,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그래서 운전하는데 저는 힘들었지만 아이는 별로 길 빌려도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수학에 흥미를 가지면서 강산이는 제가 이제 놀이로 처음에 숫자도 깨우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 단계가 수학 동화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서관에서 빌려다 줬었어요. 거기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은 그 수학 동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졌죠. 학습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상당한 개념까지 다 소화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원 테스트를 보러 가고 학원을 선점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제가 알아보고 강산이한테 알려준 거죠. 그런데 강산이가 테스트를 보고 와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 학원을 왜 가야 되냐고, 나가 이제 3학년 4학년인데 왜 그 학원을 가야 되냐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아이가 플레이스테이션 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가보자,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줄 테니. 시작까지는 그 보상인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시작을 했고, 하다가 힘들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거를 할 때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힘들다 하지 않고 한 1년을 반, 2년 잘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엄마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는 이제 저의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주는 게 나의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았던 건 책 읽기였습니다. 한 권을 읽어라, 두 권을 읽어라, 이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읽었고, 집에서 신문놀이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 그런 것 같아요. 로아이라는 영유아 책 읽기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은 뱃속에 있을 때 대기를 해놔야 아이가 태어나서 갈 수 있다는 학원인데,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책 읽기 수업인데 대기를 일찍 해오지 않았으면 못 다닐 수업인데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 이제 대치동 수업이라는 걸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경험한 거죠. 아이는 못 모르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거기를 1년 2년 다녔었고, 그 이후로도 책 읽기는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거 강요한 것 같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탕은 아이가 독서를 싫어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책 읽기 수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줄거리만 찾아서 보고 굉장히 편법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거를 실제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정말 나는 어려운 책도 잘 읽을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쉬운 책 슬렁슬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좋아해, 이런 정도는 아이가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독서 논술 수업이든지 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중학교 때는 영등포에 살다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중학교를 이제 대치동으로 간 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가긴 했지만 공부를 막 주입식으로 많이 시키려고 저는 이제 대치동으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잘 적응하는 게 일단 가장 큰 먼저였었어요. 1학년 1학기 정도는 한 학기는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관망적으로 받고, 이제 보통 그때 중학교 때 영재고 공부를 많이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수학은 KMO, 물리, 화학 이렇게 올림피아드 이런 거 대부분 많이 준비하는데, 아이가 수학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도 재미를 찾아서 하고 너무 쉽게 아이가 그냥 받아들였고 계속 그랬는데, 과학은 관심이 별로 없기도 했고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과학이 워낙에 이제 수학하고 갭이 차이가 나니까 과학을 자기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수학을 잘해서 과학을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로 다른 아이들보다 네가 과학을 잘해라고 약간의 뻥을 좀 쳐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고, 그렇게 고등과학을 하려면, 선행을 하려면 중등과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중등과학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인강 EBS 한번 들어봐라,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고 노는데, 저는 그때 아이가 혼자 두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같이 인강을 한 30강 정도 되는데 한 20강까지는 같이 봤어요, 둘이. 이렇게 놓고 그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지, 맞아, 이런 것 같다. 이제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둘이 피드백도 되고 얘기도 되고. 그래서 그걸 한 20강 정도까지 같이 보니 그 다음부터는 엄마는 어머니 거 하세요. 저는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제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게 한 몇 개월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전반적으로 독서가 바탕이 된 학습량 이런 게 베이스에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자사고니까 반배치고사도 보고 진단평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반을 나누고 이렇게 입학 전에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막 확산이 되니까 못 보고 고등학교로 가서 첫 시험이 3월 모의고사가 첫 시험이었어요. 근데 3월 모의고사가 아시다시피 중학교 과정을 통틀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평가라,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아니죠.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성적이 1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강산아, 문자 쓰시다가 잘못 보내신 거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봐라. 다시 한번 여쭤보니 선생님께서 정확하다, 틀림없다, 네가 1등 맞다, 이렇게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내가 1등이야?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중간고사 보러 갈 때 타이틀 방어전 간다고 저한테 제가 어머니 타이틀을 방어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었어요. 방어전의 결과는? 방어전의 결과는 중간고사만 봤을 때는 사회탐구 때문에 살짝 삐끗해가지고 좀 조심조심 했는데, 그래도 기말까지 다 합해서 보면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의미 없어요. 사실은 3월 모의고사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 아이한테는, 우리 아이한테는 그때 3월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한 게 굉장히 자극이 됐고,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공부에 조금 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사교육이요? 시켰습니다. 교과서만 보고 우리 아이는 공부했어, 이런 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교과서를 제일 못 보더라고요. 사교육은 저는 고등학교 수학 내신은 아이가 이제 K-1 했고 이러니까 특별히 뭐 수상하는 많이 부담은 갖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고 1학년 때는 그렇게 문제만 푸는 거를 1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너 정도면 학원 안 다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강산이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2학년 때는 조금 학원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선배님한테 소개받은 그 학원에서 이제 어쨌든 3학년 내신까지 끝까지 마무리했는데, 혼자 문제를 풀 때하고 남이 풀어주는 걸 볼 때하고 조금 다른 걸 강산이가 그거를 스스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육아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정보는 정말 많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아무리 옆에서 이 학원이 좋아 라고 소개를 시켜줘도 우리 아이하고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숙제가 많은 걸 싫어한다. 그러면 숙제가 좀 덜한 학원을 좀 선택하는 게 어머니의 방법일 것이고, 너무 꼼꼼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좀 유하게 이런 건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만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는 조금 유한 선생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낫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 내가 어느 정도 내 아이를 잘 알고 있어야 내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학부모들끼리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사줄수록 좋다, 안 사줄 수 있으면 안 사주는 게 좋다라는 게 그때 흐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도 버틴 거죠. 보통 초등학교 때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를 막상 가보니 정말 자기 반에 2명인가만 폴더폰이고 다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스마트폰을 이제 사달라고 요구를 하길래, 저는 그 당시에 아이한테 이게 2년 약정 스마트폰을 해주겠다. 대신에 중3 9월이면 딱 2년이다. 딱 2년만 쓰고 폴더로 돌아가는 걸로 약속을 하자. 네가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사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었죠. 그랬더니 일단 지금 갖고 싶으니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때 해줬어요.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 그때까지는 무제한으로 풀어줬어요. 데이터도 뭐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이렇게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대신에 자기 전에는 어쨌든 스마트폰을 내놓고 잤고, 이제 중3 때 다시 폴더폰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중3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월까지 1월까지 2월까지 이렇게 좀 미뤄달라고 돌아가는 시기를,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딱 했죠.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러고 시작했잖아.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그랬더니 두 말 하지 않고 네 하고 반납했어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부모가 약속을 이렇게 훈육에서도 어쨌든 부모가 약속을 잘 지켜주면 아이도 그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훈육도 일관성이 있는 훈육이어야지 어떨 때는 때리고 어떨 때는 괜찮다고 하고 이게 정말 부모가 약간의 교과서 같은 교본이 좀 있어야 그게 아이도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안 된 건 끝까지 안 된다고 했었고 아이도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이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훈육도 사실은 매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훈육을 그래서 저는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거 30개, 40개, 50개씩 시켰어요. 매 대신에 아이가 문을 한번 쾅 닫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아, 사춘기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자기 화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저는 이제 아이한테 꼭 그 시점에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 일어서를 30개 시켰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앉아 일어서 내가 아무리 그 훈육이라고 썼어도 아이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제가 설명을 했고 나는 매를 들고 싶지 않다. 이거는 체벌로 시키는 거니까 네가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해라. 오늘 안 해도 되고 지금 안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된다. 그렇지만 난 지금 했으면 좋겠다. 실갱이를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제가 아이한테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제가 부모로서 아이가 부모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아야 되는 거. 그 선은 정확히 지키도록 제가 조금 꼰대 같은 짓을 했죠.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하고 소통뿐만 아니라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저는 이제 영재고등학교를 한번 시험을 봐보고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재고 공부를 좀 시켜볼까 하고 아이한테 의견을 물었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수학은 좀 자기가 하는데 과학은 좀 잘 못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영재고등학교를 위한 공부가 지금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한번 시켜보고 싶으니까 계속 얘기를 했죠. 하는 공부보다 혹시 너무 양이 많아질까봐 두려운 거냐, 못할까봐 두려운 거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이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영재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공부가 자기 이렇게 먼 미래로 봤을 때 고등 과정에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 않다. 고등학교 선행을 차라리 하는 게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아이 말이 맞죠. 그래서 저도 이게 스타일상 강산이가 영재고등학교에 전형적으로 맞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은 이렇게 엄마가 욕심을 부리고 아이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끌고 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가 한다 했잖아.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말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때 아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받아주었던 게 고등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간 원동력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히든카드가 하나 있어요. 모두 다 놀라시겠지만 저만의 특별한 아이와 소통법은 발 마사지입니다. 발 마사지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어떤 기회가 돼서 발 마사지를 배우고 온 날 제가 너무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왜 시험 기간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 보는데 제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숙면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 마사지를 아이한테 권유를 했어요. 한번 받아볼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내 발을 왜? 이러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발 마사지가 스킨십인 거죠. 그걸 통해서 오롯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엄마야. 나는 너가 푹 자고 내일 시험 보는데 좋은 컨디션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마음을 오롯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로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녹아내리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 마사지를 중학교 1학년 시험 보기 전날 시작해서 수능 보기 전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까지 했군요.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언제든지 뭐 아이가 원하면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이도 물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경쟁자로 하지 않았지만 저도 같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뭐 정보를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했어요. 사실은 상대평가인 내신을 잘 받으려면 내 아이만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나만 봐야지, 나만 보고 나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어머니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아이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도 정보를 줘야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더 빛나는 나의 아이가 되지 않을까.